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국인들을 만나보는 게 거의 다 처음이었어요.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국인들밖에 없고 중국인들이랑 처음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95% 이상은 한국인들끼리 지내요. 로컬에서 온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애초에 중국어 실력 격차 그리고 문화 차이 한국인들끼리 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짜고짜 너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약간 이랬던 게 조금 아예 수업을 못 알아듣는다고 중국어를 못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전공 수업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인 친구랑 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중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중국의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느껴볼 수도 있고. 저는 국제학교를 다녀서 중국인들이랑 대화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단 제 친구들은 다 국제부를 나와서 중국인들을 만나보는 게 거의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서로 이제 한국인들끼리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원 수업에서 뭘 이렇게 내줬는데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국인들밖에 없고 중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중국인들이랑 처음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약간 가장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중국어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없는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잘할 수 있겠으나 확실히 중국어로 여전히 소통하는 것이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업을 들을 때 아예 수업을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에 중국어도 전공책으로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제부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중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중국 생활에는 적응력이 어느 정도 이미 있는 상태일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 친구들이 중국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로컬 학교에서 이미 중국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교류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 학과 친구들이나 이제 학업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학업 외에 활동을 하는 것에는 좀 익숙치 않은 것들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95% 이상은 한국인들끼리 지내요.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입시학원 반년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친구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저처럼 국제부에 있다가 온 친구들이 그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로컬에서 온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애초에 중국어 실력 격차 그리고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겹겹이 작용을 해서 한국인들끼리 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인들끼리 노는 거의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는 조별과제가 많은 과인데 조별과제를 중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가 힘들다는 제일 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랑 안 친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모르기도 하고 한국인들의 실력이 중국 친구들만큼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인들이랑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고요.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미국, 영국 같이 영어권 국가들은 이미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어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중국어를 쓰는 인구도 많고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중국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어를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서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언니가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따라가서 국제부랑 로컬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이 그냥 이 학교만 생각을 하고 왔어요. 다른 학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9중, 3구중 뭐 이렇게 저희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국제부들끼리 이제 한인타운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친해지는 애들 보면 다 국제부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북경에는 솔직히 로컬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본 적이 없었고 학교도 다 알다 보니 다 국제부였고 저는 사실상 이렇게 중국 학교를 고르는 거에 는 잘 몰랐어요. 저희 언니가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닌 거라 가지고 3살 터울인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오빠가 중국 유학을 1학년에 시작하고 또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면서 저도 중국 유학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됐었고 저도 오빠가 유학을 시작했던 나이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국 유학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중국에 오는 이유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함이 우선이고 또 대학교를 중국에서 진학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습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언어적으로는 가장 빨리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학교를 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아쉬운 점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워서요. 국제 학교를 다니기보다는 로컬 학교를 다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커요. 근데 제가 HSK 3급만 이제 따고 중국을 오는 바람에 만약에 그렇게 로컬 학교를 들어왔다면 조금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초 중국어가 됐다고 싶을 때 이제 로컬 학교에 도전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준비를 했다면 조금 더 쉽게 대학교를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언어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도 했었고요. 와서도 중국인이 없는 학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히 말이 느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년 이상이 걸렸었고 만약에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중국인들이 많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대학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로컬 학교에서 로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행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운동회라든지 뭐 이런 학교 행사들을 자유롭게 좀 참가하기 좀 어려웠고, 근데 이제 참가를 할 수 있는데 또 제 반을 걸고 그렇게 참가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로컬 친구들 대신해서 내가 대신에 들어가서 참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참가는 가능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다녔던 회문중학교를 예를 들자면요. 저희 학교는 소위 말해서 약간 징계를 좀 많이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연애하면 퇴학, 술, 담배 걸리면 퇴학.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감시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건덕지가 하나 잡히면 퇴학을 시키고, 저는 이게 사실 맞나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가게 인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너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퇴학, 약간 이랬던 게 조금, 솔직히 뭐 청소년들이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중국어도 늘 수도 있고 뭐 교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개방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오히려 애들이 그렇게 몰래 숨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유학에 관한 루트를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는 고려해 본 적도 없었고요. 만약에 더 다양한 루트를 알았다면 로컬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언어 실력인 것 같아요. 로컬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든 수업을 다 중국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대학교를 입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과 팀플을 하거나 교류를 할 때 어려움이 없는데, 반면에 로컬 학교 출신이 아니신 분들은 보통 일단 수업도 따라가기 어렵고 또 중국인과의 교류도 좀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로컬 학교가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언어가 안 되면은, 왜냐면 일단 중국어를 첫 번째로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전공 수업 내용 자체를 이게 무슨 내용을 배우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입시 학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입시 학원에서만 생활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필기 시험과 면접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저는 입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의 이제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입학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중국 친구들과의 그런 학교 생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 후에 여전히 중국어로 수업을 듣고 중국어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에는 꽤 치명적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를 유학했던 적은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만약에 대학교를 도시로 올 거라면 굳이 고등학교는 북경 상해에서 유학을 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외곽 도시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물가가 되게 싸고 또 그 지역만의 특성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특산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북경이랑 상해는 사실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겨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북경과 상해로만 가야 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인이라고 하면 싸게 해줄 때도 있긴 했어요. 안 좋은 점이 크죠. 사실상 유학에 따지면. 일단 저는 북경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일단 상해를 와보니까 대도시 말고 다른 성에서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로컬 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국제부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북경에서 있었던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북경은 너무 대도시고 이제 한국인도 많고 워낙 그런 한인타운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중국의 문화를 느끼기에 좀 힘들었다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뭐 물가도 워낙 비싸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보면 조금 시골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역에 있던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도 더 많았고 이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유학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소도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국인들끼리 많이 교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살았던 북경을 예로 들자면 저희는 뭐 인민대부중, 사중, 구중, 뭐 회문중학교 뭐 이렇게 많은 국제부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다 한인타운에 가면 다 국제부에 있는 다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애들끼리 거기서 가끔 뭐 술을 좀 일찍 마시는 친구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오히려 약간 중국에 와서 되게 모범생이었다가 그렇게 좀 망가진 친구들도 많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인 친구랑 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약간 그냥 당연하게 주말에는 한인타운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약간 이런 게 좀 루틴화가 돼 있어가지고 중국인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사실 그때는 그렇게 중국어의 필요성도 크게 못 느껴서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못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선생님은 아예 없었고요. 그냥 다 중국인 선생님이, 조선족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막 유학원에서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학교가 다 도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세세한 관리가 불가능해서 더 좀 강력하게 한 번에 처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막 기숙사를 지진다던가 약간 이렇게 좀 크게 좀 관리를 한 번씩 몰아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국제부를 나왔지만 국제부보다는 로컬 학교, 그냥 로컬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로컬 학교를 가야지만 그 중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중국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느껴볼 수도 있고 그 나이 때 학창 시절의 그런 추억들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서 그럼 또 여러 친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친구들과 함께 그 나라의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컬 학교를 다니게 됐죠. 학교의 분위기도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국제부에 있다는 핑계로 더 많은 중국인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은 제가 정말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로컬 학교를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중국인 친구를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을 바탕으로 대학에 와서도 많은 중국인들이랑 어울리면서 정말 내가 중국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면 지금 생활보다 훨씬 더 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스텝으로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중국에 처음 왔을 때는 중국어를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중국 로컬에서 해서 HSK 5급을 땄었고 1년을 로컬 학교에서 다니면서 6급을 땄었습니다. 로컬에 있는 시간 2년 동안 언어적으로 계속 듣고 계속 말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가장 상승 곡선을 나타낸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한국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중국어 실력이 확실히 주춤하다고 느꼈었고 더 이상의 눈에 띄는 향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원래 심리학과를 좀 가고 싶었는데 저희 국제부는 이제 중국어랑 영어랑 수학만 너무 이제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배워야 할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같은 걸 미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비슷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해서 온 건데 로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수업들을 다 같이 듣다 보니까 내가 더 진로를 확실히 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뭐 심리학과를 잘하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중국 친구들은 정말 한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막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하면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할 때도 있고 중국이 정말 친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제 실제 경험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이제 유학을 시작하고 바로 중국 친구들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제 함께 수업으로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중국어를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는커녕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또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본래 처음 언어가 늘기까지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제가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학 전에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엄청 우수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정 부분들을 또 배우고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정말로 로컬 생활에서의 중국어 실력 향상에 더 빠르고 또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 후에 느낀 점이 이제 진로하고 이런 방면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설계를 도와줄 만한 곳이 없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YKP EDU는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입학 도와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생활부터 대학 진학까지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고 또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도 이제 나중에 다시 입시하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이제 유학하는 때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시설을 조금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도 YKP 에듀의 기초어학 과정이자 로컬 학교 입학 대비반인 CSL 코스를 통해 중국 유학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YKP 에듀의 CSL 코스는 현지 학교 입학을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현지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중국 유학을 같이 시작하는 학생들은 YKP 에듀의 CSL 코스를 통해 현지 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CSL 코스는 중국 로컬 학교 입학 대비반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학습 스케줄을 따르며 중국어를 중점으로 수학과 영어를 함께 보강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CSL 코스를 이수한 이후의 목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유학을 고려할 때 중국 유학에는 크게 로컬 학교 입학 준비, 현지 학교 적응, 파이널 입시 준비, 이렇게 총 3단계가 있다는 부분을 쉽게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중국 현지에서 매일 열심히 학습하며 CSL 코스를 이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음 단계인 중국 현지 학교 입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중3 때부터 유학을 시작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후회를 했던 게 어차피 유학을 시작할 거였으면 더 일찍 시작을 할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어라는 게 어릴 때 배우는 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빨리 배우게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대학교 와서도 적응하기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 유학을 시작을 한다면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이른 나이에 유학을 빨리 시작을 하고 유학을 한다는 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거니까 그래도 새로운 언어는 조금은 배우고 오는 게 좀 더 추천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도전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늦었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도전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또 노력을 하면은 그런 친구들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때 입시할 때 그때 조금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에서 입시하는 게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버텼고 이거 끝내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계속 버티고 좀 더 힘들어도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좀 더 잡고 약간 좀 더 많이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든 만큼 나중에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지금 힘든 건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로컬 이제 학교와 연계해서 로컬 학교의 그 학업 생활을 또 제공해주는가 동시에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 입시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로컬 생활이 필수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 후에 중국어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로컬 학교 이제 진학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같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문제들을 또 제공할 수 있고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그것과 또 로컬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을 지원해주는 이 두 요소의 균형이 잘 맞춰진 것 같아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대학교 이후에 이제 진로 설계 같은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함께 학생들과 같이 맞춰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맹목적으로 입시만 중시하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또 어떻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